고은채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낯선 타인을 보았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었고 창백한 뺨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강민준, 그녀의 연인이자 약혼자. 그리고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그와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단 한 통의 전화면 충분했다. 민준의 비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목소리는 떨리는 음성으로 민준이 자신의 가족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다고. 그리고 그가 은채의 가문 소유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민준은 은채에게 늘 다정하고 헌신적이었다.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으려 애썼지만 비서가 제공한 수많은 증거들, 이메일, 통화 기록, 그리고 그의 위장된 해외 계좌 명세서들은 잔인한 현실을 벗겨냈다. 그녀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배신감은 쓰디쓴 독약처럼 온몸에 퍼져나갔고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으로 변질되는 고통은 숨쉬기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민주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사랑과 신뢰를 이용해 가족의 오랜 유산인 회사를 무너뜨리려 한 파렴치한이었다. 고은채의 아버지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병약하셨고 사실상 그녀가 이 모든 재산과 회사의 실질적인 상속자였다. 민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유약하고 순진한 성격을 간파하고 접근했던 것이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가문의 명예, 아버지의 평생을 바친 회사, 그리고 그녀의 모든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에서 분노로, 그리고 다시 차가운 결의로 변해갔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민준에게 복수해야 했다. 아니, 복수 이전에 그녀 자신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막막했다. 회사는 이미 민준의 계략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었고 그녀의 개인적인 명성은 땅에 떨어질 위기였다. 그녀는 고립되었다고 느꼈다. 모두가 그녀를 비웃고 동정하고 혹은 손가락질할 것이었다. 그때 문득 그녀의 시선이 방 한쪽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는 남자에게로 향했다. 한지훈. 그녀의 개인 경호원. 그는 언제나 그랬듯 말없이 그녀의 주변을 지켰다. 그의 존재는 늘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만큼이나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지훈은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소유자였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기 어려운 무표정으로 일관했지만 그의 강인한 눈빛은 늘 주변을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다. 그는 고은채의 아버지 때부터 집안의 보안을 책임져 왔고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켜온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그는 그녀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지만 정작 그녀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의 과거, 가족, 심지어 그의 취미조차도 그는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자신의 임무만을 수행하는 듯 보였다. 한지훈 씨, 은채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가씨? 그의 낮은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쿵 하고 울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동정이나 비난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흔들림 없는 충직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고은채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상천외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자 민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 나와 결혼해줘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것은 그가 감정을 드러내는 거의 유일한 순간이었다. 그는 침착했지만 그의 시선에는 일말의 놀라움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아가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었잖아요. 나랑 결혼해달라고. 오늘 당장. 은채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단호하게 들리는지에 스스로도 놀랐다. 그녀는 눈빛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이 결혼은 복수이자 생존을 위한 발악이자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라고. 그녀는 민준이 그녀의 재산을 빼앗고 그녀의 삶을 망치려 하는 동안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유일한 재산마저도 처분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 당장 결혼한다면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 그녀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남편이 바로 한지훈이기를 원했다. 그 어떤 복잡한 감정이나 과거의 얽힘도 없는 오직 비즈니스적인 계약으로 묶인 관계. 지훈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망가진 얼굴을, 붉게 충혈된 눈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절박함과 분노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그렇게 한다면 아가씨께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은채는 그 질문에 잠시 당황했다. 그는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상황을 이해하려 할 뿐일까? 나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민준에게 보란 듯이 복수할 수 있죠. 그는 내가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경멸의 의미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한지훈의 강인함과 냉정함, 그리고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그의 굳건함이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필요한 방패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오직 그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믿었다. 지훈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고은채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저는 무엇을 얻습니까? 은채는 잠시 망설였다.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는 평범한 경호원이었고 그의 삶은 그녀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돈을 제안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원하는 건 뭐든지 말해요. 내가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녀의 말에 지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어떤 결심을 한 듯한 표정에 가까웠다.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저 역시 아가씨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그는 이 결혼을 단순한 계약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애착은 배제될 것이라는 뜻이었다. 은채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그래,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바였다. 복잡한 감정 없이 오직 목적을 위한 결혼. 좋아요. 그럼 지금 당장 변호사를 부르세요. 오늘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해요. 그녀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은채가 지금까지 그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전문적이고 권위적인 어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법률 용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모든 절차를 오늘 안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넓은 어깨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된 일일까? 그녀는 자신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결정이 그녀를 벼랑 끝에서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강민준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몇 시간 후, 그녀는 지훈과 함께 구청 앞에 서 있었다. 이미 지훈이 연락한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준비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그의 손에 들린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혼인신고서. 그녀의 이름 옆에 한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너무나도 낯선 이름. 이 남자와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이것은 사랑 없는 결혼, 복수를 위한 결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 후회할 여유조차 없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가씨.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어떤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읽어냈다. 그것은 연민일까 아니면 책임감일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네. 은채는 힘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손은 지훈의 손에 이끌려 서류 위에 놓였다. 펜을 쥐고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복수와 생존이라는 목표를 향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그녀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의 삶에 침투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에게 똑같은 충격을 되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배신한 남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이었다. 그리고 그 증명의 한가운데에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남편, 한지훈이 서 있었다. 이 결혼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갓이 돋친 꽃이었다. 민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은채는 이미 그들의 비참한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신혼집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낯선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고은채와 한지훈은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었고 혼인신고를 마친 뒤 곧장 은채의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을 뿐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아버지가 위독하여 요양원에 계셨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진 상태였다. 집안은 온통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늘 그랬듯 그녀의 그림자처럼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어떤 기이한 안정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의 비현실감을 증폭시켰다. 저녁은 드시겠어요? 은채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지만 조금 전의 절박함은 사라지고 피로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지훈은 묵묵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그 호칭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아내이지만 동시에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대상이었다. 이 기묘한 관계는 은채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단순히 그녀의 경호원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일까? 아니면 그에게 어떤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일까? 그녀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삶의 가장자리에 항상 존재했지만 단 한 번도 그 중심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아가씨가 아니에요. 우리 결혼했잖아요. 은채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은채라고 불러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의 솔직한 대답에 은채는 또다시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남자였다. 적어도 그녀가 아는 한에서는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마음속에 묵직한 돌덩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천장을 응시했다. 강민준. 그 이름이 떠오르자마자 그녀의 온몸이 다시금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지금쯤 어디에서 비웃고 있을까?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까? 그녀는 복수해야 했다. 반드시. 그리고 한지우는 그 복수를 위한 도구이자 방패였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고요함은 더욱 깊어졌다. 은채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어두운 거실 한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지훈이었다. 그는 거실 한쪽에 있는 작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그의 눈빛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무언가에 깊이 몰두해 있는 듯했다. 아직 안 자요. 은채의 목소리에 지훈은 재빨리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그의 움직임은 재빨랐지만 은채는 그 순간 노트북 화면에서 스쳐 지나간 복잡한 그래프와 알 수 없는 기업 로고를 분명히 보았다. 그것은 경호원이 다룰 만한 종류의 문서가 아니었다. 지훈은 고개를 돌려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잠시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어요. 은채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고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듯했다. 은채는 더 캐묻지 않았다. 어차피 그는 대답해주지 않을 것이고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비밀이라도 캐낼 권리가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이었고 그 계약에는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의 씨앗이 심어졌다. 한지훈. 그는 대체 누구인가? 다음 날 아침 강민준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들은 은채에게 모든 소송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민준에게 양도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회사 횡령의 공모한 죄로 고발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은채의 손은 분노로 떨렸다. 뻔뻔한 새끼. 그녀는 이를 갈았다. 지훈은 그녀의 옆에 서서 침묵을 지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은채는 무심코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그녀의 변호사나 아버지에게 물었을 질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오직 지훈에게만 의지하고 싶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들에게 응대하지 마십시오. 먼저 움직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고발하면 어떡해요? 잣들이야, 고발하게 두십시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먼저 패를 드러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은채는 놀랐다. 그는 그녀의 법률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호원의 역할이 아니었다. 그의 말에서 그녀는 어떤 강한 신뢰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그날부터 지훈은 은채의 옆에서 더욱 바빠졌다. 그는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통화를 주고받았다. 그의 통화 내용은 항상 간결하고 명확했으며 그는 주로 경제 용어나 법률 용어를 사용했다. 은채는 몰래 그의 통화 내용을 엿듣곤 했다. 그는 복잡한 기업 구조나 자금 흐름에 대해 논했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한 번은 그가 GMC 홀딩스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 GMC 홀딩스, 그 이름은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최근 몇 년간 급부상한 거대 투자 회사이자 강민준이 빼돌리려던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경쟁사였다. 은채는 심장이 철렁했다. 설마 지훈이 GMC 홀딩스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그 회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어느 날 오후, 은채는 지훈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위압적이었다. 네, 회장님. 상황은 정리되고 있습니다. 곧 강민준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은채 아가씨는 안전합니다. 회장님 은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회장님이라니 그는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자신을 고은채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는 마치 자신의 상세에게 보고하는 듯 했다. 그녀는 그 순간 지훈이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그녀를 강하게 찔렀다. 민준의 협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은채의 사생활과 그녀의 가족 기업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다. 은채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혼자라고 느꼈지만 동시에 지훈이 그녀의 곁에 묵묵히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지훈에게 대담하게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지훈은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고은채 아가씨의 경호원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은채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이 GMC 홀딩스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은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당신은 그저 경호원이 아니야. 말해줘요. 한지훈, 당신은 누구예요?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망설임이 스쳤다.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한 듯 보였다. 하지만 이내 그의 표정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알 필요 없습니다. 아가씨의 안전과 재산 보호는 제게 주어진 임무이고 저는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는 어떤 종류의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속이려 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이 결혼은 그녀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그림 속의 작은 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휩쌌다. 강민주는 그녀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예상대로 그는 격분했다. 그의 비서로부터 전해 들은 바로는 민주는 그녀가 자신을 비웃기 위해 그런 하찮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비난하며 반드시 그녀를 파멸시키겠다고 맹세했다고 한다. 그의 반응은 은채에게 작은 만족감을 주었다. 그녀의 복수가 조금이나마 통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민준의 광적인 집착과 잔혹함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다. 그는 이제 물불 가리지 않고 그녀를 공격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눈은 지훈의 넓은 등을 응시했다. 그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위안과 함께 미스터리를 안겨주었다. 이 남자 한지훈, 그는 그녀의 결혼으로 인해 자신의 삶까지 복잡하게 얽히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희망을 주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노트북 화면 속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그 세계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느꼈다. 고은채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협박은 갈수록 노골적이고 집요해졌지만 신기하게도 지훈의 존재는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의 존재는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다. 그의 조언은 늘 정확하고 날카로웠으며 그의 행동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점점 더 그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은채는 회의를 준비하다가 중요한 서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회사의 핵심 기술이 담긴 기밀 문서였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의 짓이 분명했다. 그녀는 패닉에 빠져 사방을 뒤졌지만 서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서류가 없어졌어요. 민준이가 가져간 게 분명해요. 은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지훈은 평소처럼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볼 때처럼 예리하게 빛났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침착하게 말했다. 어떤 서류인지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은채는 서류의 내용을 설명했고 지훈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 후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짧게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강한 권위가 느껴졌다. 은채는 그가 누구에게 지시를 내리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놀랍게도 몇 시간 후 사라졌던 서류는 그녀의 책상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은채는 눈을 비볐다.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누가 돌려놓은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알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가씨의 서류가 무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해주지 않았다. 은채는 의문이 커져만 갔다. 평범한 경호원이 어떻게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도대체 어떤 인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 지훈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는 그녀의 경호원이자 남편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지훈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는 경호원답지 않게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은채가 회사의 재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그는 옆에서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듣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거나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시하곤 했다. 그의 조언은 항상 명확하고 실용적이었으며 놀랍게도 그녀의 경영진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이었다. 한 번은 그녀가 중요한 계약건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상대 회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했고 그녀는 여러 번 협상에 실패했다. 은채는 지훈에게 투덜거리듯 상황을 설명했다. 그 회사 사람들은 정말 너무해요. 우리가 어떤 양보를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지훈은 그녀의 말을 듣더니 아무 말 없이 서류 몇 장을 가져와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상대 회사의 재정 상태와 내부 구조, 그리고 주요 임원들의 성향에 대한 분석 자료였다. 놀랍게도 그 자료는 은채의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던 고급 정보들이었다. 이걸 어떻게... 은채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상대방의 약점을 알면 협상은 쉬워집니다.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 자료를 참고해서 다시 협상에 임해 보십시오. 은채는 그의 조언대로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 협상에서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 회사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결국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회사의 경영진은 은채의 능력에 감탄했지만 은채는 모든 공이 지훈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은채는 지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고마워요. 한지훈 씨. 당신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어요. 지훈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아가씨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경호원 이상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은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줘요. 당신은 누구예요? 왜 나를 돕는 거죠? 당신은 GMC 홀딩스와 어떤 관계예요, 설마? 당신이 그 회사에... 그녀의 질문에 지훈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의 궁금증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그녀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라니. 그것은 그가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은채는 그가 감추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그녀를 해치려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돕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은채의 승승장구에 더욱 격분했다. 그는 그녀가 지훈과 결혼한 것을 단순한 충동적인 행동으로 치부했지만 은채가 지훈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면서 점점 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들을 통해 지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의 과거는 너무나도 깨끗했고 그의 신분은 완벽하게 경호원으로만 기록되어 있었다. 민주는 지훈이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민주는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여 은채와 지훈의 결혼이 복수를 위한 쇼이며 지훈이 명예도 없는 하찮은 경호원에 불과하다는 악의적인 기사를 연이어 터뜨렸다. 사람들은 그 기사를 믿었고 은채의 명성은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강민준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은채는 지훈에게 물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제가 그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의 천에서 알 수 없는 위안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아가씨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제 아가씨가 그에게서 벗어나려 하자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게 된 것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가씨의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지훈의 말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래, 그는 그녀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했다. 그날 이후 은채는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언론의 악의적인 기사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지훈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훈은 그녀의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워주었고 그녀의 약점을 보완해 주었다. 마치 그들이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파트너인 것처럼 은채는 지훈의 신비로운 능력과 그가 감추고 있는 비밀에 대한 호기심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밤마다 서재에서 무언가를 했고 때로는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몰래 서재 문틈으로 그를 훔쳐보곤 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복잡한 차트와 수많은 숫자들이 가득한 문서들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경호원의 업무가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매우 강력한 인물일 터였다. 그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도움을 받는 것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의 비밀스러운 행동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는 왜 그녀의 곁에 머물며 그녀를 돕는 것일까? 그녀는 그에 대한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어느 날 밤, 은채는 잠결에 깨어 거실로 나왔다. 서재 문은 열려 있었고 지우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서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우는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대형 전광판에 자주 등장하는 주식 그래프와 함께 거대한 빌딩의 조감도, 그리고 제이콥 한이라는 이름이 적힌 영문 문서가 떠 있었다. 그 이름 아래에는 CEO라는 직책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은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제이콥 한, 그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금융계를 주름잡는 거물. 베일에 쌓인 GMC 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CEO였다. 그는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투자자, 금융계의 미다스의 손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은채는 그 이름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강민준이 빼돌리려던 핵심 기술 역시 제이콥 한이 이끄는 GMC 홀딩스가 탐내던 기술이었다. 그녀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한지훈이, 자신의 경호원이자 복수를 위해 충동적으로 결혼한 남편이 바로 그 제이콥 한이었다니.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그가 왜 경호원 행세를 했던 것일까? 왜 그녀의 옆에 머물렀던 것일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강민준의 음모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그에게 속은 것인가? 아니면 그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녀에게 접근했던 것일까? 지우는 그제야 은채의 존재를 눈치챘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은채의 눈은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다.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은채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소용돌이 쳤다. 제이콥 한, 당신이었군요. 은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도대체 내게 뭘 숨긴 거죠?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고민에 잠겨 있는 듯했다. 그는 지금껏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경호원의 모습이 아닌 한 기업의 총수로서의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은채는 그 순간 그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결정을 내렸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와 결혼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그의 거대한 계획 속에 끌려 들어간 것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이 그녀를 덮쳤다.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은 고운 채의 심장을 짓누르는 바위처럼 무거웠다. 한지훈, 아니 제이콥 한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의 등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이제 그에게서 풍겨 나오는 분위기는 예전의 묵묵한 경호원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거대한 권위와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은채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의 총수였다. 제이콥 한, 당신이었군요. 은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언제부터 나를 속인 거죠?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나요? 내가 강민준에게 배신당할 것을 알고
내게 접근한 건가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같았다. 속이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이제 와서도 그 호칭이 나오나요? 은채는 비웃듯이 말했다.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당신은 내게 당신의 진짜 신분조차 숨겼어. 경호원 행세까지 하면서.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깊은 후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말씀드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상황 내가 강민준에게 모든 걸 빼앗길 위기에 처한 상황이 말인가요? 아니면 내가 복수를 위해 당신에게 미친 제안을 했던 상황이 당신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를 이용한 거겠죠. 은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함께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를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다. 이용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아가씨를 보호하려던 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보호 누가 누구를 보호한다는 거죠. 제이콥 한 회장님께서 일개 경호원 행세를 하시면서 말이죠. 은채의 비아냥거림에 지훈의 표정은 굳어졌다. 제가 GMC 홀딩스의 회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아버지와 저는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병으로 쓰러지신 후 제가 아버님의 부탁을 받아 아가씨의 곁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강민준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가씨의 회사를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를 막기 위해 제가 직접 경호원으로 위장해 아가씨의 곁에 머문 것입니다. 은채는 그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의 부탁, 그녀의 아버지가 지훈에게 그녀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렇다면 그들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인가? 그럼 우리 결혼은요, 그것도 다 당신 계획의 일부였나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결혼은 아가씨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아가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강민준을 막고 아가씨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가씨의 법적인 배우자가 됨으로써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아가씨의 회사를 돕고 강민준에게서 아가씨를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은채의 마음속에 쌓인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의지했지만 사실은 그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행동마저도 그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지켜봤다는 거죠. 은채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비참해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씨의 고통을 보면서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은채는 재빨리 피했다. 다가오지 마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당신이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건 아니라고 해도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 은채는 방을 뛰쳐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움과 분노로 가득 찼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결혼했지만 그 결혼이 사실은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한지훈, 경호원인 줄 알았던 그의 진짜 정체가 금융계의 거물, 제이콥 한이라니 그녀는 그가 그녀를 농락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에게 그녀를 부탁했다는 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우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던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그의 도움으로 여러 번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예측은 항상 정확했고 그의 정보는 언제나 신뢰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궁지에서 구해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는 것이 그녀를 괴롭혔다. 며칠 동안 은채는 지훈을 피했다. 그녀는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그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그녀의 반응을 이해하는 듯 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그녀의 공간을 존중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안전을 확인했다. 그의 존재는 그녀를 답답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안심시켰다. 강민주는 은채와 지훈의 관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계속 퍼뜨렸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은채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며 그녀가 하찮은 경호원과 결혼하여 재산을 숨기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다. 은채의 회사는 민준의 계략으로 인해 정말로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다. 주요 거래처들은 거래를 끊었고 은행은 대출 회수를 압박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회사는 혼란에 빠졌다. 은채는 절망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했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흐느꼈다.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은채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고통을 읽어내는 듯했다.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강민주는 나를 완전히 파괴하려 하고 있어. 지우는 그녀의 옆에 다가와 앉았다.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죠? 은채는 비웃듯이 말했다. 당신은 제이콥 한이잖아. 당신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닙니다. 아가씨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가씨에게는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으며 무엇보다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울렸다.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에서 그녀는 어떤 강력한 확신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속였을지 모르지만 그녀를 위하는 그의 마음은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은채는 다시 한번 그에게 물었다. 이번에는 절박함이 아닌 희망이 담긴 목소리였다. 어떻게 강민준에게서 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죠?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강민준의 모든 음모를 밝혀내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냉철하고 전략적인 기업의 총수였다. 은채는 그의 눈에서 강민준을 향한 맹렬한 분노와 단호한 결의를 읽었다. 그는 그녀의 복수를 자신의 복수처럼 여기는 듯했다. GMC 홀딩스에서 아가씨의 회사를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아가씨의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GMC 홀딩스가 구원투수로 나선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아가씨의 회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강민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강민준이 빼돌린 모든 정보와 횡령 자금을 추적할 것입니다. 은채는 놀랐다. 그는 그녀의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엄청난 규모의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그녀에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렇게 하면 강민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명예, 재산, 그리고 자유까지도. 은채는 지훈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복수를 도와줄 가장 강력한 동맹군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알 수 없는 매력을 느꼈다. 그의 냉철함 뒤에 숨겨진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책임감. 좋아요. 은채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을 믿겠어요. 함께 강민준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 줍시다.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손은 서로에게서 강한 결속력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지는 듯 했다. 이제부터 그들은 단순한 남편과 아내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에 맞서는 강력한 동맹이었다. 이 싸움의 승패는 그들에게 달려 있었다. 은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이 거대한 존재, 제이콥 한과 함께 모든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고은채와 제이콥 한, 두 사람의 동맹은 강민준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파급력을 가져왔다. GMC 홀딩스의 고은채 회사 인수는 금융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강민준은 처음에 이 소식을 비웃었다. 하차는 경호원과 결혼해 재산을 빼돌리려던 고은채가 발버둥 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서 비웃음은 사라졌다. GMC 홀딩스는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공룡이었다. 그리고 그 공룡의 수장이 바로 한지훈, 즉 제이콥 한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자 강민준은 공포에 질렸다. 언론은 제이콥 한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대서특필했다. 베일에 쌓인 금융거물, 제이콥 한, 한국 시장에 상륙하다. GMC 홀딩스 고은채 회사를 인수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 예고. 전 경호원 한지훈, 알고 보니 GMC 홀딩스 CEO 제이콥 한. 헤드라인은 온통 그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강민준은 자신의 모든 음모가 수면 위로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매수했던 언론사를 통해 제이콥 한이 고은채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역정보를 퍼뜨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판은 기울었다. 제이콥 한의 막강한 정보력과 언론 장악력 앞에서 강민준의 모든 시도는 무력했다. 지훈은 더 이상 은채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회사에 매일 출근하며 회생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다. 그의 지시 한마디에 회사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그의 판단은 냉철하고 정확했으며 그는 단호한 추진력으로 모든 문제에 접근했다. 회사의 재정 구조는 빠르게 개선되었고 강민준이 빼돌리려 했던 핵심 기술은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지훈은 능숙하게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며 회사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은채는 그의 옆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의 뛰어난 통찰력과 전략적인 사고는 그녀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모습이었군요. 은채는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하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아가씨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시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고통을 보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결혼하자고 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였던 거군요. 은채의 목소리에는 아직 미묘한 비난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지우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아버님과의 약속도 있었고 아가씨의 회사가 가진 잠재력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가씨가 위험에 처한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은채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읽어냈다. 그것은 걱정이었고 책임감이었으며 어쩌면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싹튼 어떤 감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민준은 이제 숨을 곳이 없었다. 지우는 강민준이 빼돌린 회사 자금의 행방을 추적하고 그가 빼돌리려던 기술의 증거를 하나하나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민준의 모든 네트워크를 파괴했고 그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지훈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것에 불과했다. 어느 날 강민준은 은채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고은채 네가 감히 이런 식으로 나를 망가뜨려. 저런 하찮은 경호원과 결혼해서 날 비웃어. 하찮은 경호원. 그 하찮은 경호원 때문에 네가 이렇게 비참해진 거겠지. 은채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의 위협에 떨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지훈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한지훈 내놈이 뭔데 감히 내 사업에 끼어들어. 강민준은 지훈에게 달려들려 했다. 지훈은 민준의 주먹을 손쉽게 잡아챘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민준 씨, 당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 지훈의 수행원들이 들이닥쳐 강민준을 제압했다. 민준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은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속에서 응어리졌던 분노와 슬픔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탔지만 막상 민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공허함이 밀려왔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은채는 지훈에게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남은 절차가 있지만 강민준은 더 이상 아가씨께 어떤 피해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지훈은 강민준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했다. 그는 강민준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기술을 빼돌리려 한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빈틈이 없었고 강민준은 변명의 여지조차 찾을 수 없었다. 법정에서 지훈은 침착하고 논리적인 태도로 모든 증거를 제시했고 강민준의 모든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단순히 복수를 넘어 강민준의 탐욕과 불법적인 행위를 세상에 드러내려 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민준의 비열하고 잔인한 면모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그는 은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치고 피해를 입혔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의 동업자들 역시 그의 계략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등을 돌렸다. 강민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으며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은채는 지훈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하여 민준의 죄를 증언했고 그의 비열함을 세상에 알렸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단호한 여성으로 변모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
가족의 명예, 그리고 그녀 자신의 자존심까지 재판이 끝나고 강민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던 날, 은채는 지훈과 함께 법정 문을 나섰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들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은채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옆에는 제이콥 한, 그녀의 남편이 묵묵히 서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은채는 지훈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복수의 쾌감,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무함.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견고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가씨, 시작이라뇨? 은채는 의아하게 물었다. 아가씨의 회사는 이제 GMC 홀딩스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아가씨는 그 회사의 대표로서 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훈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관계도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솔직함, 그의 강인함, 그리고 그녀를 향한 그의 배려심. 그녀는 그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보호하려 했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그에 대한 신뢰와 함께 묘한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장의 주인공은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남편 제이콥 한이 함께 서 있었다. 강민준과의 법적 싸움이 일단락되면서 고은채는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녀의 회사였던 곳은 이제 GMC 홀딩스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제이콥 한, 즉 한지훈의 지휘 아래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지만 은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민준에 대한 분노는 사그라들었지만 지훈에 대한 미묘한 감정과 그의 비밀스러운 과거는 그녀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졌다. 어느 날 은채는 회의를 마치고 지훈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늘 그렇듯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은채가 묻자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괴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처리할 일이 많아서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았다. 은채는 그의 책상 앞에 놓인 커피잔을 보았다. 이미 식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밖으로 나가 따뜻한 커피를 새로 타서 돌아왔다. 지훈은 그녀가 내미는 커피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은채가 그에게서 본 가장 부드러운 미소였다. 고마워요, 은채 씨. 은채는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호명되자 가슴이 살짝 뛰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아가씨라고 부르곤 했지만 가끔씩 이렇게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면 묘한 친밀감이 느껴지곤 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은채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왜 내 아버지를 도왔고 나를 보호하려고 했는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지훈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야경으로 향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직 어린 시절 저희 집안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때 아가씨의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셨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은채는 놀랐다. 그녀의 아버지가 지훈의 아버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었다니. 그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그때부터 저희 집안은 아가씨의 아버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병으로 쓰러지시면서 아가씨를 부탁하셨을 때 저는 당연히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아가씨의 주변을 살피던 중 강민준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게 되었고 그의 음모를 막기 위해 제가 직접 경호원으로 위장해 아가씨 곁에 머문 것입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이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건가요? 은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녀를 보호했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지훈은 고개를 돌려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처음에는 아버님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가씨의 강인함과 열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강민준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가씨를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은채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의 얼굴에 미묘한 붉은기가 돌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거짓 없는 진심을 느꼈다. 그가 그녀를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래서 내게 당신의 신분을 숨겼던 것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거군요. 네, 강민준은 당신을 통제하려 할 겁니다. 그의 본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내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그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였고 그것은 그의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은 그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되었죠. 지훈은 고은채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가씨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이 결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가씨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은채는 놀랐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알게 되자 혼란스러웠던 감정이 점차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함과 신뢰를 느꼈다. 아니요, 은채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결혼 끝내고 싶지 않아요.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 미세한 놀라움이 스쳤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지훈 씨. 은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당신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요.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천천히 몸을 숙여 그녀를 포옹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으며 그녀는 그 안에서 모든 불안감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삶이 아니라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 강민준의 몰락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모든 불법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그와 결탁했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도 줄줄이 조사받았다. 언론은 강민준의 탐욕과 불법적인 행위를 맹렬히 비난했고 그는 철저히 매장되었다. 그의 가족과 동업자들 역시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강민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고 긴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고은채는
GMC 홀딩스 계열사의 대표로서 새로운 경영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성공적으로 재건했고, 그녀의 리더십은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준에게 복수하려는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자신의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강해졌고 현명해졌으며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훈은 늘 그랬듯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자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으며 그녀의 멘토였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고 그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지훈의 별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렸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은채는 와인잔을 들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정말 놀라워요. 은채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지훈 씨. 은채는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강민준에게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아가씨의 강인함이 아가씨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저는 그저 아가씨가 가진 빛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강민준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사랑과 성장을 통해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났다. 은채는 더 이상 불운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남편, 제이콥 한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다. 고은채의 삶은 이제 새로운 챕터로 접어들었다. GMC 홀딩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녀의 회사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그녀는 명실상부한 유능한 경영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준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몰락을 발판 삼아 더욱 단단하고 현명한 리더로 거듭났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 대신 미래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빛나고 있었다. 강민준의 감옥 생활은 그의 죄를 씻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의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고 그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를 따르던 이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과거를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탐욕과 배신은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을 뿐이었다. 은채는 더 이상 민준에게 복수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했다. 지훈은 늘 은채의 곁을 지켰다. 그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그녀를 지지했지만 그의 존재는 이제 은채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자 안식처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결혼을 넘어 깊은 사랑과 신뢰로 발전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친밀한 친구였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남편이었다. 은채는 그에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일 수 있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GMC 홀딩스에서 주최하는 자선 갈라 디너에 참석했다. 은채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지훈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옆에 선 지훈의 위험 있는 모습은 그들을 완벽한 한 쌍으로 만들었다. 과거 그녀를 비웃고 동정했던 이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갈라 디너가 한창일 때 지훈은 은채의 손을 잡고 조용한 테라스로 향했다. 시원한 밤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도시의 불빛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는군요. 은채 씨.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은채는 얼굴을 붉혔다. 당신 덕분이에요, 지훈 씨.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은채 씨의 강인함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저는 그저 옆에서 도왔을 뿐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은채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훈은 고개를 숙여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애정은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사랑합니다, 은채 씨. 그의 고백에 은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이 말을 듣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가. 처음에는 복수를 위한 충동적인 결혼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관계는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웠다. 나도 사랑해요, 지훈 씨. 그녀는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듯했다. 과거의 상처, 고통,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낸 승리의 포옹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몇 년 후 고은채는 GMC 홀딩스의 중요한 이사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였던 계열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주요 사업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강인함과 혁신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그녀는 종종 강연에 초청되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수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름다운 외모만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능력과 지혜, 그리고 강한 내면을 가진 진정한 리더였다. 지훈과 은채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했다. 그들의 집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들은 과거의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냈다. 지훈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은채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신뢰와 사랑을 전했다. 은채는 그에게서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고 그는 그녀에게서 세상의 모든 빛을 보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은채는 지훈과 함께 처음 만났던 동네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그녀가 민준에게 배신당했던 슬픈 기억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아픔의 장소가 아니었다. 지훈이 옆에 앉아 있었기에 그곳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가끔 생각해요. 은채가 말했다. 만약 강민준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운명이라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가씨의 고통이 저를 아가씨의 곁으로 이끌었고 아가씨의 강인함이 저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은채는 미소 지었다.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들을 이 자리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믿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 여인의 복수가 아닌 두 영혼의 만남과 성장을 통한 아름다운 삶의 시작이었다.